혹시 매달 꼬박꼬박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사회보장세, 소셜 시큐리티 텍스죠. 과연 어디로 흘러가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누군가는 이 제도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폰지 사기일 수도 있다고 하고요. 또 심지어는 300살이 넘은 유령 수급자가 존재한다는 그런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사실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은퇴했을 때 당연히 받을 거라고 믿고 있는 어떤 사회보장연금이 정말 안전한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미래가 있을지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만요, 동시에 또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 채널은 미국 법, 세법, 그리고 파이낸셜 플래닝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뿐만 아니라요, 더 많은 유익한 컨텐츠 앞으로도 계속 올릴 거니까요, 꼭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 아직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그리고 좋아요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립니다. 좋아요가 영상 조회수의 한 15%가 되는 것을 소망합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죠. 사실 이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요, 은퇴하면 누구나 일정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약속을 기반으로 1935년도에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에 도입된, 미국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중요한 제도입니다. 대공황 시기였었죠. 그때는요, 실업률이 25%가 넘어서 이 빈곤이 굉장히 심각해졌고, 또 그 중에서도 노인 빈곤이 심각해졌었고요. 또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이 대공황 당시에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 국가 차원에서 최소한의 어떤 이 노후 안전망,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라는 거죠. 이게 사회보장제도의 시작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요, 1935년 100년 가량 된 때니까, 전이니까 63세 정도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은퇴 연령을 65세로 선정을 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은퇴 연령에 되기 전에 돌아가실 거다, 세상을 떠날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어그레시브한 예상을 할 수 있었겠죠. 그 수령자들이 별로 없을 거다라는 기대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덕분에 초창기 수혜자들이 워낙에 소수였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 그들이 받게 되는 어떤 풀이라고 하면은 납부했던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그런 사례가 속속 등장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당시에 유명했던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 메이 풀러 했던 그런 이름인데, 그분은 3년 동안요 사회보장세 납부를 한 $25 정도만 했는데, 그 뒤에 35년에 걸쳐서 무려 $20,000가 넘는 돈을 연금으로 수령했다는 그런 일화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근로자 수가 많은데 반해 연금을 받는 은퇴자 수는 그 전에 다 세상을 떠나니까 상대적으로 적었으니 전체 시스템에 무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려는 거는, 지금은 오늘날의 이 사회보장 시스템은 구조적으로 어떤 사회보장 펀드의 고갈 문제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계속 흐를수록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1935년 당시에는 한 명 은퇴자에 대해서 42명의 근로자가 받쳐주는 구조였다면요, 그로부터 한 30년 정도만 지나도 이 비율이 근로자 5대, 은퇴자 1, 5대 1로 급격히 줄어든 거예요. 그 전에 42대 1이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그렇게 되면 65세 이후에도 받는 분이 20년 넘게 85세 이상 살아가는 사람들도 흔해진 거고요. 그러니 이게 악순환이 이어지는 거죠. 더 악화되는 거죠. 이 오랜 기간 더 많은 은퇴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적립된 기금은 충분하지 않다라는 그런 문제가 점점 더 명백해지는 그런 역사적인 어떤 그 흐름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정은 이런데요, 또 엎친 데 덮친 격이었어요. 정부가 관리해야 되는 그런 기금을 또 방만하게 운영한 거죠. 곳곳에 끌어다 써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또 벌어졌다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1968년이었는데요 당시 대통령이었던 린든 존슨 대통령은요, 유나이티드 버짓이라고 해서 통합 예산이라는 회계 방식을 도입했는데, 이게 사회보장기금에 남는 돈을 마치 미국 어떤 정부의 일반 재정 수입처럼 보이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 이게 정부가 돈이 많다, 이거 충분히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서플러스 상황이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 당시에 이 전쟁 비용이요, 베트남 전쟁 시기였었죠. 그리고 또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와 같은 어떤 복지 프로그램에 돈이 들어가니까 정부 적자가 크게 늘어나는데, 마치 사회보장기금이 계속 들어오는 게 매년 들어오는 어떤 국가 수입으로 잡다 보니 이게 장부상 적자가 작아 보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흑자로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셈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악화가 됐었던 건데, 이후에 역대 정부 또 의회도요, 이게 그다지 큰 차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 사회보장 신탁기금을 사용해서요, 군사비라던가 인프라라던가 아니면 각종 복지 등에 막 쓰면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미래를 위한 돈이어야 되는데 이걸 현재 계속 까먹었었던 거죠. 그래서 조지 부시, 아들 부시 대통령 때도요,
그때도 또 일이 있었던 것이 대규모 감세 정책을 추진했는데 세수가 줄어들자 보니 여기에서 비롯되는 그 부족분에 대해서 또 사회보장기금에서 더 많은 돈을 끌어다 쓰기도 해서 그게 또 무리를 빚기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이어지다 보니 뭐 이건 공화 민주 할 것 없이 현재의 어떤 사회보장 이 신탁 펀드에는요 엄청난 규모의 지금 차용증만 남아있다, 뭐 IOU만 남아있다는 그런 비판을 받게 된 배경이라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또 부정수급 문제도 있는 거죠. 또는 뭐 잘못된 지급일 텐데요. 이 문제도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는 게 또 현실이라고 합니다. 2025년 최근 감사위원회의 발표를 보면요. 2015년부터 이 22년까지 718억 달러가 이 부정 지급, 잘못된 지급이 있었다라는 통계까지 발표됐고요. 그래서 이 말은 일부는 진짜 자격은 있지만 지나치게 그들에게 많이 지급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일부는 오히려 자격이 없는 거죠. 뭐 돌아가신 분 명의가 대표적일 텐데 계속 지급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번호를 또 중복 사용해서 수급하는 그런 경우도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실제로요 150세가 넘은 사람들, 그런 경우는 없을 텐데 150세가 넘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회보장 이 베네핏이 나가고 있다거나 아니면 생존자 수보다 더 많은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발급돼서 이게 더 많은 사람들이 카운트되고 있다는 그런 의혹이 공공연히 제기되기도 할 정도니까요. 물론 이게 뭐 잘못된 데이터나 아니면 정리가 안 됐을 뿐이지 실제로 돈이 지급되지는 않는다라고 반박하는 그런 의견도 있지만 이게 여러 감사의 결과를 놓고 보면 완전한 헛소문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제도 자체가요 옛날에 평균 수명 낮을 때 그런 설계에 기대해서 유지되었는데 만들어지고 근데 이제 현실은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가고 또 근로자 대비 은퇴자 비율은 점점 더 악화되는 추세니까 앞으로도 이건 더 강화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개선될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2033년쯤이면 완전히 바닥이 나고요. 그리고 이 자연스럽게 혜택 지급에 대해서도 한 20에서 25% 정도씩 삭감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은퇴해서 뭐 말하자면 한 달에 2,200달러를 받아오던 사람이 이게 1,600달러로 20몇 %가 줄어들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청천벽력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한 정부의 어떤 고육지책 내지는 방책은 뭐냐라는 걸 텐데요. 크게 전문가들에 따르면 세 가지 방법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한답니다. 첫 번째는요, 뭐 너무 당연한 건데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 뭐 급여세, 소셜 시큐리티 텍스 걷잖아요. 이것도 뭐 이미 높은데 15.3% 엄청난 거거든요. 이걸 더 높이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또 반대 방향이겠죠. 혜택을 대폭 줄이는 것, 수급액을 삭감한다는 거죠. 이것도 뭐 녹록지 않은 걸 텐데요. 그리고 세 번째 방안은요, 은퇴 연령, 이러한 수급을 할 수 있는 대상 연령을 더 늦추는 것, 연령을 상향 조정한다는 거겠죠. 이렇게 세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게요, 어느 방법이 됐건 간에 유권자들의 표가 달린 정치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잖아요. 이 표를 받아서 선택이 되어야 현직에서 일을 할 텐데 당장 표를 받는데 이러한 어떤 욕먹는 정책을 내는 그런 또 정치인들이 얼마 없다 보니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부유층 과세를 더 늘리거나 사회보장세의 어떤 그 부과 상한을 없애는 방법이 되겠죠. 보통 이제 우리가 사회보장세의 그 15.3%, 뭐 정확하게는 그보다 낮은 요율인데 그게 최대 소득 얼마까지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그 위에 대해서는 이제 부과하지 않잖아요. 근데 말하자면 그런 어떤 상한을 없앰으로써 고소득자에게 더 많이 부과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걸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부분적인 민영화, 그러니까 이걸 직접 본인이 이 주식시장에 투자함으로써 직접 알아서 굴려가지고 알아서 가져가세요라는 그런 것들을 시도하자라는 그런 말도 있지만 이게 반발이 크죠. 왜냐하면 사회보장제도라고 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어떤 사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말하자면 목표로 해서 이 구성원들의 어떤 은퇴를 준비해주는 그런 제도인데 이걸 개개인들에게 맡긴다라는 게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걸 테니까요. 그러니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거죠. 뭐 결론적으로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역시요, 이제는 좀 어떤 방식으로든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한 시기에 왔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사회보장제도가 뭐 폰지 사기냐, 어떤 맥락에서 얘기했는지는 알겠어요. 원래 은퇴자들을 위해 준비한 건데 이거를 지금 당장의 어떤
혜택을 위해 꺼내 쓰니 이게 계속 말하자면 원치 않는 그런 방식으로의 운용이었었던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폰지 사기처럼 보여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인데, 이게 뭐 먼저 들어온 사람이 훨씬 많은 혜택을 얻어갔다라는 구조에서 일리 있는 주장일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이게 꼭 그런 취지는 아니었을 거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역사적인 배경에서 지속 불가능한 설계였었고, 그리고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왔기 때문이다라는 게 더 맞는 설명일 텐데요. 거기에 이제 추가로 부정수급, 중복 번호, 100세 이상 고령자 수당 지급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감사되지 않고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또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하는 그런 배경이기도 하겠고요. 그러니 정부 차원에서 뭔가 특단의 조치도 필요할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오늘의 주제이기도 할 텐데, 개인 차원에서 이걸 대비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어차피 말하자면 사회보장 제도라는 것을 무작정 거기에만 믿고 나의 은퇴를 어떤 그 대비 없이 기대하는 것은 좀 맞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결국은 이게 내가 알아서 준비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IRA라던가 401k와 같은 개인 은퇴 계좌에 집중 투자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들이 상당 부분 또 필요하겠죠. 실제로 이 평생 직장이라고 또 하지만 평생 직장도 아닐 것이고요. 여러분 옮기다 보면 예전에 가입했던 401k 같은 계좌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본인이 노후 재정을 더 철저히 챙겨야 한다라는 그런 중요성에 대한 얘기일 것이고요. 결국 이 국가 주도의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이요, 뭐 없어지지는 않겠죠. 당연히 어떤 움직임이 있겠으나, 그러나 여전히 충분치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가능성은 크니까요, 높으니까요. 이에 대비해야 되는 현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처럼 제도 자체가 쉽게 바뀌지 않는 한 이 당사자인 이 미국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들, 우리들은 더 치밀하게 은퇴 계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도요, 언젠가 결단을 내려서 연금 수급 연령을 늦춘다거나, 앞서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지급액을 좀 더 깎는다거나, 아니면 앞서 얘기했던 이 부과 대상의 층을 부유층에게 더 걷는다거나 하는 뭐 이런 거 선택하게 되겠죠. 어떤 해법이든 간에 그것만 믿을 수는 없는 것이고, 쉬운 결정도 아니겠고, 더 늦기 전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그 미국 사회보장 제도의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현재 움직임, 앞으로의 개개인들의 대비책에 대한 논의였는데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또 이런 정보 필요한 분들 주변에 많이 계시겠죠. 이 채널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공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주변 분들께도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